내 안의 빛을 깨워라. 어웨이크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로이드 루디 박사는 심장외과의 선구자적인 전문의로 자신이 경험한 수술실에서 죽었다고 선고된 환자가 갑자기 살아나 했던 말들을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술실에 있었던 로버트 카타니오라는 의사는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비디오의 댓글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루디 박사가 설명한 당시 환자의 수술에 대한 내용은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가 말한 이 수술실에 있던 다른 외과 의사는 바로 저입니다. 이 환자가 설명한 그의 임사 경험은 루디 박사가 설명한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 사실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윌리엄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 중 한 분이신 로이드 루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갈 기회가 없고 또는 더욱이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이나 죽음이 선고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환자들을 경험한 심장 전문 외과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 나누고 이후 기회가 되면 다른 케이스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디 박사님, 그것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날 아주 운이 나쁜 환자 한 명을 받았습니다. 구강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그렇군요. 환자의 심장 판막이 감염되었어요. 만약 심장 판막이 아주 경미한 이상이 생겨도 그것이 선천적이든 이후 생겨났든 판막이 석회화되어 판막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든 어떤 경우든 우리 몸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알아차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이 환자에게 일어난 상황이었고 저희 보조 전문의 중 한 명이 호출을 받고 그가 응급 판막 절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동맥류를 고치고 판막을 교체하고 나서 우리는 심장 동맥 두름기를 환자에게서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매회 4에서 5리터의 피를 이 환자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2에서 3리터로 줄여도 혈압이 계속 낮아지는 등 진행이 되었는데 긴 이야기를 간략히 줄이자면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심폐기를 환자에게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인공 심폐기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했고 그의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는 그의 기계를 꺼버렸고 환자를 위해 작동하던 인공호흡기 벨로도 멈춰져 있었고요. 그 기계는 조용했고요. 마취 전문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의사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으러 나갔고요. 수술 장비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수술실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모든 도구들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제 수술 보조가 사망 후 검사를 하도록 환자를 묶어두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수술대에 있던 사람은 법적으로 검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검시 절차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를 간단히 묶었습니다. 이쪽에 3개 정도의 줄을 묶고 그의 연조직들을 위해 큰 바늘땀으로 꿰었어요. 혈압, 맥박, 좌심판막, 압력 수준 등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계들이 계속해서 종이에 찍혀 내보내는데 바닥까지 흘러내리는데 아무도 그것을 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환자에게 초음파 탐침 장치를 넣었었는데 그것은 끝에 카메라가 담긴 긴 관으로 모니터 화면에 심장 박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기계도 그대로 남겼었죠. 그래서 녹화 장치가 계속 되고 있었고요. 글쎄요. 저와 제 보조는 들어가 가운을 벗고 장갑과 마스크를 벗고는 돌아와서
문 앞에 서서 둘 다 셔츠를 입고 서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지 논의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아니면 이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약을 더 쓰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던 게 정말 적어도 20분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20분에서 25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 혈압도 없고 심장 박동이 전혀 없었고, 모니터에 보이는 박동 없는 심장은 전혀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환자 쪽을 바라보았고, 수술 보조는 이제 막 환자를 밀봉하는 것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신체의 전이 활동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것이 심장 박동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지났죠. 우리는 그것은 아마 거짓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환자가 심장이 혈압을 생성하거나 피를 순환시키지 못해도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환자는 혈압을 생성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요. 왜냐하면 심폐소생 기계는 모두 꺼져 있었고, 모든 약 투여가 멈췄었고, 모든 것이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취 전문의를 어서 다시 들여보내라. 어서 간호사들도 들여보내라. 아주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심폐순환 경유 장치를 환자에게서 연결시키지도 않았고, 그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마취 의사가 그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80을 찍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100이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이 분당 100회에 도달했어요. 그는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는 뇌의 신경계통의 손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일에서 2주 뒤에 수술실에 우리 모두는 그에게 가서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있다면요. 그는 터널 끝의 강한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기억했을 때 등등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그가 수술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수술실 안을 떠다니는데 저는 당신을 보았고, 카타니오 박사와 문 앞 길에서 팔짱을 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취 전문의가 어디에 있다가 온 건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뛰어서 들어온 것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포스트잇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죠. TV 화면에 모두 붙어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그 포스트잇들은 제게 걸려온 전화로 간호사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써서 모니터 화면에 순서대로 위에 연속해서 붙여놓아 줄줄이 붙여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그것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아니, 그는 그것을 묘사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걸려온 전화도 없었고요. 그렇네요. 그는 수술대 위에 마취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 수술실 위를 떠다닌 거네요. 그는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가 알 수 없는 장면들을 묘사했었습니다. 정말 그는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이런 걸 다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하루에서 이틀 동안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중 치료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의 영혼이었을까요? 떠다니던 것이.
알기 어렵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 이야기는 저를 항상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겪은 일 중에 생생하게 기억하는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 환자는 혈전이 생기는 약을 투여받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수술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둘러 수술을 해야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상황을 되돌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완벽히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실에서 수술은 거의 끝났지만 단순히 이 환자의 출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혈을 막기 위해 온갖 무기를 다 갖고 와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출혈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느꼈어요. 아니, 저는 수술이 끝나고 마취 전문의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수술방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모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출혈이 한순간 이렇게 멈춰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박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붓다, 모하마드,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사건들은 이 세상 너머에 뭔가가 있다고 저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 임사체험 또는 죽음 전의 상황에 대한 일들을 겪은 기회가 없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13개의 다른 나라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어떤 회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할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의사들도 저와 아주 흡사한 수개의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의사들이 이런 종류의 경험들과 매일 직면하고 있으며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디 박사님,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